피해자가 성폭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성폭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성폭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의 개념은 무엇이냐?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죄,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장애인인 피해 여성, 다리를 절고 오른쪽 눈이 사실상 보이지 않으며 지체장애 상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피해 여성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원심은 성폭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법 위반죄, 이 장애인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법 제6조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장애인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성폭법 위반죄, 장애인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심처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전제 갖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함부로 장애가 없다고 단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폭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